안녕하세요. 매생이 클럽 매운맛 친구들 반갑습니다. 매운맛 쓰기 힘들지 않나요? 근데 생각보다 정말 잘 쓰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을 너무 과소평가했어요. 네.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찬성과 반대. 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입장을 결정해서 찬성과 반대, 그것에 대한 이유를 세 가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궁금해하는 그 주제는요, 바로 짜잔! 이거예요. 뭐죠? 네, 스마트폰. 스마트폰. 왠지 어떤 주제가 나올지 좀 짐작이 가지 않나요? 네, 스마트폰은 이제 어른들 한테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이 됐고요. 고등학생, 중학생들도 많이 쓰지만 초등학생들까지도 정말 필수품으로 생각이 될 만큼 많은 친구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매생이 클럽 친구들 중에서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 스마트폰을 써봤어요. 이게 아니고 내 스마트폰이 있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스마트폰을 초등학생들이 사용해도 되느냐? 일단 사용하는 친구들은 너무나 많죠. 그 사람의 스마트폰을 개통을 해줄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물어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그 엄마 핸드폰, 아빠 핸드폰을 잠시 가지고 가서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하는 것 말고요. 그 초등학생의 명의로 된 그 사람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그 학생의 소유인 스마트폰이 과연 초등학생에게 필요할까 아닐까에 대해서 첫 번째 단계는요, 필요하다 아니다 라는 걸 결정을 해야 돼요. 내 생각을 잘 모르겠어요 하면 결정해야 돼요. 스마트폰이 초등학생이 스마트폰을 가지는 게 좋을까 가지지 않는 게 좋을까를 결정을 한 다음에요, 스마트폰에 대해서 한마디 두 줄 정도씩 쓰면 좋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나는 스마트폰을 찬성합니다 이렇게만 쓰지 말고요, 요즘은 스마트폰을 쓰는 초등학생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초등학생들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싶어하고 부모님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 사주는 부모님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은 초등학생들이 가져도 괜찮은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글이 훨씬 더 멋있어 보여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했던 말을 그대로 써도 괜찮아요. 기억이 안 나요? 네, 조금 앞으로 돌려서 영상을 중지하고 한 줄 쓰고 한 줄 받아 써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요, 내가 모르는 글을, 내가 처음 쓰는 글을 써볼 때는요, 잘된 글, 잘된 예가 있으면 그대로 따라 써보는 거,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네, 거기다가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소유, 사용을 찬성합니다. 만약에 찬성하는 친구라면 찬성한다고 쓰면 되겠죠.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한다면 반대하는 이유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쵸? 반대한다고 쓰고 밑에다가 이유를 세 가지를 쓰는데요. 자, 세 가지라고 하니까 또 우리 친구들 따라할 수 있겠죠. 첫째, 그렇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스마트폰을 많이 쓰면 이런 점이 좋기 때문입니다. 혹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이런 점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둘째,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 보면 이런 점이 편리합니다. 혹은 반대하는 경우에는 스마트폰이 있으면 이럴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해서 그 이유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을 조금 더 풍부하게 보충하거나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경험을 쓰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카카오톡일 거예요. 카카오톡을 통해서 친구들끼리 카톡방에서 만나요. 그러면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기죠. 그쵸? 네. 그래서 스마트폰을 가져야 한다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카톡방에서 친구랑 막 대화를 주고받다가 싸우거나 삐지거나 따돌림을 당하는 것 때문에 속상해 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카카오톡 어플을 사용을 하다 보면 제가 겪은 일인데요. 카톡방에서 서로 싸움이 생기거나 친구를 따돌리는 일도 생깁니다. 그리고 얼굴을 보지 않고 카톡으로만 말을 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 머물고 싶지 않아서 나가는 친구를 자꾸만 다시 초대해서 괴롭히는 경우도 봤습니다.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경험했던 사례가 있으면 거기다가 적어주는 거예요.
이유를 3가지 적고 각자 이유마다 내가 겪었던 경험이 있다면 그것들을 적어주면 좋아요. 그러면 글이 훨씬 풍부해지고 재미있어지고 분량도 늘어나겠죠. 그쵸? 그래서 3째까지 이유를 쓰고 사례를 다 설명을 한 다음에요. 마지막에 그래서 위와 같은 이유로 저는 스마트폰 사용을 찬성합니다. 혹은 저는 초등학생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해서 자기의 생각을 마지막에 마무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어렵지 않죠? 우리 친구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친구도 많고 스마트폰이 없다면 사달라고 조르고 있는 친구도 있고 혹은 뭐 중학교 때 사기로 약속을 했거나 대학교 때 사기로 약속했던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그 스마트폰에 대한 나의 생각을 오늘은 적어보는 그런 매운맛 글쓰기 교실입니다. 한 번만 마지막으로 정리해 줄게요. 자, 제목은요. 글의 제목은 저는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네, 그 다음에 글을 시작할 때는 요즘 많은 초등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저는 초등학생이 스마트폰 사용을 찬성합니다. 혹은 반대합니다. 라고 쓰고요. 그 이유는 첫째 해서 이유 쓰고요. 이유에 대해서 있었던 경험이나 설명을 쓰고 두 번째 이유에 대한 경험이나 이유를 쓰고요. 셋째 해서 이유를 쓰고 그 아래다가 경험했던 걸 쓰면 돼요. 이런 이유로 저는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을 찬성합니다. 혹은 반대합니다. 이렇게 쓰면 글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크게 나누면 5가지로 나누어져요. 첫 부분,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 마무리까지 이렇게 5가지 글의 덩어리가 보이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덩어리로 해서 잘 만들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되 주제는 스마트폰입니다. 오늘의 미션 완료 댓글은요. 네, 내가 스마트폰 사용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간단하게 적어도 되고요. 만약에 저는 댓글을 좀 자세하게 적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이유 3가지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힘내세요. 내일 또 만나요. 안녕!